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사각 필터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사각 필터가 이제 벤노에서 나온, 자, 모델명이 FH100M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00은 이제 100ml 필터가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각 프레임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100에 150. 그라데이션 필터 홀더. 저는 구성품을 좀 여러 개를 가지고 왔는데 필터도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는 좀 다른 걸 더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쓸 수 있게 이제 이렇게 구성을 일단 했어요. 자, 근데 이 필터의 일단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사각 필터를 많이 안 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들고 나가는 횟수가 좀 적은데 마그네틱 필터가 워낙 편하다 보니까 자석으로 붙였다 뺐다 해가지고 너무 편하고 두 장, 세 장 겹쳐도 요 사이로 이제 빛이 안 들어오고 뭐 장점이 너무 많아요, 써기가. 그리고 사각 필터를 거의 이제 안 쓰는 분들이 많은데 사각 필터의 제일 큰 특징은 일단은 요 그라데이션이죠. 그라데이션 필터. 물론 이제 원형 마그네틱 필터 이런 데서도 그라데이션 필터가 이렇게 이제 그어져가지고 아래에서 농도별로서 나오긴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죠. 또 움직일 수 있는 필터들은 한계가 좀 적고 그런데 이 사각 필터에 아마 그래도 지금까지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라데이션 필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이제 제일 많이 해요. 농도를 뭐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죠. 범위도 되게 넓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필터 같은 경우는 특징이 마그네틱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각 필터인데 자, 이렇게 필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붙이면은 자석으로 그냥 탁 붙어버려요. 자, 이렇게. 자, 되게 쉽게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원형 필터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CPL 필터를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CPL 필터 같은 경우도 이 마그네틱 프레임에 딱 붙어버려요, 이렇게 자석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CPL 필터는 이제 편광 필터이기 때문에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파란 나사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미세하게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터의 반대편에 보면은 여기에도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직접적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이제 돌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CPL 필터를 제가 사용해 보니까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빨리 돌릴 때는 여기서 아래쪽에서 잡고선 이렇게 쭉 돌리다가 이 부분에서 제일 이제 반사가 없어지거나 뭐 하늘이 진하게 나오거나 색이 이제 잘 나온다. 그럴 때는 미세하게 조절할 때 이 파란 버튼을 돌려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CPL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석 필터를 한 장 이렇게 이제 붙여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농도를 좀 더 어둡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장을 더 사용한다. 그러면은 사각 필터 그대로 여기다 딱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이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라데이션 필터 또 쓰겠죠? 자, 그라데이션 필터도 자석으로 딱 붙어서, 자,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이제 조절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요. 근데 제가 이걸 써보니까 와, 자석이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석 이름이 네오디뮴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뭐 그냥 어렸을 때 보던 그런 뭐 검정색 그런 자석이 아니고 요게 이제 홀더를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요걸 안에 보니까 쇠로 된 자석이 있죠. 그런 자석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만해서는 안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인데 단점일 정도로 안 떨어져요. 이게 지금 두 장 결합할 때는 요 홀더를 만들 때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붙는 거는 정말 안전해. 이 삼각대하고 카메라하고 결합한 채로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둘러매고 다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뭐 그러면서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기존의 자석 필터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썼을 때 좀 이제 약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떨어뜨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근데 이제 혹시나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자석 필터를 결합을 해놓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버튼이 또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고정이 탁 되는데 이거는 뭐 아예 안 떨어져요. 이렇게 들고 있어도 지금 안 떨어지죠. 자, 그리고 다시 빼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빨간 버튼을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고, 근데 자석이 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지금 카메라 무게에서 떨어지네요. 그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요거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아주 꽉 버티고 있어요. 자, 신기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꽉 박혀갖고 안 떨어지지? 근데 아무래도 여기 홈이 있겠죠? 편리하기는 정말 편하죠. 자, CPL 필터 같은 경우도 안에다 넣고 바로 돌려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석 필터라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쓰고, 그라데이션 필터도 탁 붙여가지고 위아래로 쉽게 오르락 내리막 하면서, 또 구도 잡을 때 여기 너무 ND 농도를 많이 꼈더니 좀 불편한데, 그러면 자석 필터를 빼가지고 바로 구도 잡기도 쉽고. 근데 이 필터가 자력이 너무 세가지고 이 첫 번째 장에서는 위로 살짝 올려서 이렇게 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홀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빼면 되긴 되겠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굳이 또 자력을 또 낮추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위쪽에 살짝 홈을 하나만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오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런 필터들은 이제 테스트를 집에서 한번 해보는 게, 빛을 이제 1시간 동안 노출을 줘도 빛이 안 들어가나, 이 테스트를 제일 먼저 해요. 색깔 같은 경우도 진짜 완전히 요즘에 뭐 최저가 뭐 이런 거 아주 저렴한, 이런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그런 것들 아닌 이상은, 그치, 컬러 차트 이렇게 찍어보면은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야외에서 하면 안 되겠죠. 1시간 노출 주다 보면은 햇빛, 구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색이 다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실내에서 이렇게 흰 벽에다 놓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런 이제 사각 필터, 홀더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에서는, 홀더가 아니고 필터만 넣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안에 붙이는 스폰지가 다 있죠. 그래서 스폰지를 넣고 그 다음에 붙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염려가 거의 없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스폰지를 붙이는 만큼 화각이 줄어들어요. 만약에 두 장을 끼운다 그러면은 내가 광각을 썼을 때 어느 정도 화각이 그 스폰지에 겹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홀더가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두 장을 붙이면 요 틈으로 이제 빛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도 테스트를 해보고 영상을 찍으려고 며칠 전에도 한번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안 들어가요. 1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보셔도 홈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빛에다가 비춰보면은 얇은 틈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눈에 살짝 보일 정도로 있는데도 1시간 동안 노출을 줬는데 빛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빛이 거의 뭐 비치는 상황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정면으로 비치고 그런 상황에서 안 들어가요. 근데 빛이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언제 제일 많이 들어가냐면은, 정오나 완전 직사광선으로 내려 쬐는 데보다는 아침 저녁에 옆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죠. 그런 긴 파장으로 들어올 때가 오히려 빛이 더 잘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뭐 아직까지 이제 빛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홀더도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요게 이제 이 자석하고 고무 부분이 닿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이제 고무처럼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데서도 차단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장을 껴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도 빛이 거의 안 들어갔다. 이런 테스트는 제가 왜 하냐면, 요즘에는 저도 2분짜리로 많이 찍기 때문에 거의 1시간짜리 뭐 이런 거 30분짜리 거의 찍질 않아요. 길게 찍으면 한 15분 정도, 뭐 이 정도까지는 찍는데, 보통 1시간 찍으면 2분짜리도 다 스택을 찍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찍으면 그것도 미세하게 이제 빛은 들어가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 필름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장노출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고수 오래되신 분들은 뭐 핫셀이라든가 아니면 필름을 사용해가지고 한 장으로 1시간 노출 찍고 막 2시간 찍고 3시간 찍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겸으로 해가지고, 저도 뭐 필름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1시간씩은 테스트를 해보는데, 뭐 그중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래도 조금 이제 불안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암막청 같은 걸 덮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필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필터도 제가 이제 CP 필터를 껴놨는데, 요걸 빼고 별매품으로 요런 이제 홀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런 홀더 95mm 필터인데, 요 홀더를 이렇게 딱 집어넣고, 기존에 이제 82mm 마그네틱 필터 있죠. 벤노라든가 뭐 이런 필터들. 요 마그네틱 필터도 요렇게 이제 자석으로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렇게 95mm CPL을 쓰다가 뭐 나는 ND 농도를 좀 더 센 거로 바꿔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선 두 장짜리를 또 겹쳐서 써야 될 때가 있겠죠. 더 농도를 줬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별도로 파는 요런 95mm, 85mm 어댑터 링을 껴가지고, 자, 이렇게 82mm 이렇게 필터를 딱 끼고, 그 다음에 한 장짜리를 한번 껴볼게요. 그라데이션 필터만 한번 껴볼게요. 자, 그라데이션 필터만 이렇게 딱 껴도, 자,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자, 이렇게 잘 사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홀더에 지금 이렇게 틈이 이렇게 살짝 아주 미세하게 있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살짝 층이 져요. 지금 요 필터하고 95mm를 이렇게 95mm 이 원형 필터를 한 장만 이렇게 요걸 그대로 딱 꼈을 때는 아무 저기가 없는데, 95mm 어댑터에다가 이렇게 82mm 필터를 끼면은
층이 살짝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밖으로 살짝 튀어나오는데 그 튀어나온 틈을 요 홀더에도 깊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홀더에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 85mm가 닿아서 뭐 움직이지 않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돌려도 이렇게 앞에 필터가 있는 상태에서도 잘 돌아가죠. 그래서 뭐 마그네틱 필터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큰 장점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요 시스템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기존에 저도 이제 밴드 필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 사각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00짜리 하나 껴놓고 16짜리 키고 앞에다 2장, 3장 조합을 해가지고 더 낄 수가 있고 뭐 1000짜리 하나에다가 그라데이션 필터를 이렇게 껴가지고 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이건 이제 정말 좋죠.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그네틱 필터하고 사각 필터하고 원형은 이제 기존에 많이 쓰죠. 이런 필터하고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요거는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꼭 CPL을 안 쓰더라도 ND 필터를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필터를 보시면은 처음에 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셔야 돼요. 요게 저도 이게 조립을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 아마 분리가 돼서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자, 필터,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 만드실 때 붙이는 방향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마그네틱 홀더를 테두리를 이렇게 보면은 벤노라고 글씨가 써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자석 필터다 보니까는 N극, S극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잘 맞추셔가지고 글자가 앞에서 벤노라는 글자가 앞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요 글자가 써 있는 부분이 우리가 찍는 P40 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필터도 글씨가 보여야 되겠죠. 자, 필터도 벤노 ND64 이렇게 글자가 보여야지 내가 필터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홈에다가 살짝 밀어주고 자, 뭐 조립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껴주고 자, 다 들어갔으면은 자, 여기도 자, 양쪽에 이렇게 딱 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조그만 드라이버도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조립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립이 다 됐습니다. 프레임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N극이라고 N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조립을 했으면은 지금 제가 3장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 장 띄고 N 그 다음에 벤노 글씨 있는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자, 근데 이게 반대쪽으로 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서로 밀어내죠. 그러니까 필터를 이제 유리하고 조립을 할 때 앞쪽에 글씨 있는 쪽이 필터 쪽에서도 글씨가 보이게 이렇게 이제 잘 하셔야지 딱 3개가 이제 바로 붙어요. 자, 3개 붙여서 3개를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필터 케이스도 같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포장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하나씩 구입하면은 이렇게 이제 한 장씩 내가 필요한 ND 농도를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가방에 이렇게 이제 보관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괜찮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사진을 쭉 봤을 때 뭐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품질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필터 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사용한 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쇼트 글라스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UV 차단 그다음에 IR 컷 기능 해가지고 적외선 차단까지 다 돼요. 그래서 빨간색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없고 아주 괜찮은 필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방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사각 필터 가방을 좀 여러 개를 써봤는데 제가 사각 필터를 써본 가방 중에서는 여기 이제 벤노에서 나온 모델인데 요 가방이 제일 좋더라고요. 가방이 좀 도시락통처럼 두껍게 생겼죠. 보통 저희가 쓰던 가방은 조금 이렇게 넓적한 이런 가방인데 그런 가방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사각 필터는 홀더가 벤노에서 나온 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피가 작은 편이에요. 꽤 크고 두껍고 있는 이런 필터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 요 필터는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자, 요것도 분리를 해볼게요. 자, 그렇게 크지가 않죠. 사실 되게 이제 플라스틱처럼 그런 필터들처럼 되게 얇게 되어 있는데 재질은 쇠로 되어 있어서 뭐 내구성도 아주 좋아 보이고 자, 뒤에는 이렇게 이제 잠글 수 있는 나사도 있고 근데 요런 필터들이 들어가면은 일단은 막 불룩해지고 되게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근데 요 필터 가방이 지금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칸도 되게 여러 개로 이제 잘 나눠져 있죠. 자, 이렇게 쭉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한 칸하고 한 칸 사이에는 또 필터나 아니면 얇은 어떤 걸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또 이제 공간이 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첫 번째 하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구멍이 되게 넓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는 이렇게 이제 넓은 쪽이 이렇게 홀더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 어댑터링 82mm도 쓰지만은 내가 77mm, 뭐 72mm, 67mm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댑터링도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어댑터링은 제일 반대편에다가 넓은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95mm 필터. 자, 요거는 마그네틱 필터는 그냥 빼놓고, 자, 홀더 한 칸에 넣고, 한 칸에 그냥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거는 이제 빼기 좋게 그냥 크기,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자, 원형도 하나 넣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으로는 자, 제일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ND 필터를 자, 농도별로 정리해서 놓으면은 쓰기가 좀 편하겠죠? 1000짜리, 자, 그라데이션 넣고, 자, 깊이 들어가요. 되게 깊이 들어가요. 자, 1000짜리, 그 다음에 자, 500, 자,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16. 자, 요렇게 넣었는데, 자, 어떠세요? 이게 되게 널널하죠, 공간이. 그래서 가방 끈 길이도 꽤 괜찮고 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다니면서 홀더하고, 홀더를 뺐을 때는 공간이 되게 넉넉하기 때문에 다른 거 뭐 불필요한 거 지금 쓰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넣어놔도 돼요. 만약에 이쪽에는 같이 넣어놓고 여기다 뭐 배터리나 이런 걸 가지고 다녀도 괜찮고, 또 위에도 이렇게 이제 뭐 잊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뭐 명함이나 연락처 써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방도 아주 만듦새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지퍼를 한번 닫아보면은 약간 이제 물에 빠져도, 자, 이쪽 틈만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데도 재질은 이렇게 빠져서는 아주 재질이 좋아가지고 방수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물에 푹 담그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빗물이나 이 정도나 뭐 파도 물 튀는 거 정도면은 뭐 천이나 이제 부직포 이런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주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벤너에서 나온 사각 마그네틱 필터를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도 되게 편할 것 같죠, 사용하기가. 저는 여기서 이게 제일 큰 장점이 원형 필터하고 사각 필터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원형 필터만 갖고 계신 분들은 홀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각 필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농도 있죠. 보통 이제 원형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 8, 64, 1000세트를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거하고 안 겹치는 필터 농도를 사각 필터를 뭐 2장을 더 산다든가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쓰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82mm 필터 같은 경우로 벤너 필터를 이제 쓰시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 필터 뭐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원형 필터를 이제 사용하셨던 분들은 요 홀더를 같이 사용해가지고 그라데이션 농도를 자유롭게 나는 많이 조절 좀 해야 되겠다, 비네팅이 안 생기면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홀더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